전국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연일 기록 갱신 중인 가운데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내년 1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다시 돌아온 새해 전야 행사 보드랍을 앞두고 도로를 폐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가 매년 연말 흑인 커뮤니티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주요 고속도로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올 한 해 전국의 총기 사건으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계가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 후보들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저지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022년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해입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명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말까지 이러한 수치가 지속돼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전 세계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160만 6,530명으로 나타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월드오미터는 전했습니다. 전날 종전 기록은 122만 명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30%가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날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46만 5,67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는 58명 이상을 기록하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확진자 수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백악관 최고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9일 언론을 통해 1월 말까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iven the size of our country and the diversity of vaccination versus not vaccination, that it likely will be more than a couple of weeks, probably by the end of January, I would think. 또한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비교적 전파력이 높지만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에 근거해 오미크론 변이로 기존 변이들이 완전히 대체된다면 팬데믹 종식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 guarantee that that would happen, but if you have a very transmissible virus that replaces another virus and that virus has less of a degree of severity, that would be a positive outcome, but you can never guarantee. This virus has fooled us before. Remember, we thought with the vaccines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 and along came Delta, which threw a monkey wrench into everything. 한편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접종 대상인 16세 이상에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국 FDA가 내년 1월 3일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도 부스터샷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통해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승인 여부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가 새해 전야 행사인 보드랍을 진행하기 위해 미드타운의 도로를 폐쇄하고 지하철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드랍 행사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축소된 규모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의 일일 확진자 수가 7만 4천 명을 넘기며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주 만에 10번째로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임기를 하루 남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MBC를 통해 타임스퀘어의 새해 전야 행사 볼드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ant to show that we're moving forward and we want to show the world that New York City is fighting our way through this. I'm convinced New Yorkers have shown us just a heroism and a beautiful passion to move forward in this crisis, and I'm convinced this place is better off than it was 8 years ago. 이에 따라 앞서 발표된 대로 올해 볼드랍 행사는 축소된 인원인 1만 5천 명의 관중을 받습니다. 이는 팬데믹 전 수십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축소된 규모이지만 작년에 극소수의 관중을 받고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비교해 여전히 다시 볼드랍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침부터 타임스퀘어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새해맞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뉴욕시 미드타운의 38번가부터 59번가까지 피프츠 애비뉴에서 나인츠 애비뉴까지의 도로를 전면 폐쇄하여 차량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뉴욕 경찰 NYPD의 인력을 추가로 도입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We're in good shape, not just for here, but for all 5 corners of New York City to make sure we have enough officers on the street. 지하철도 축소 운행되며 운행 일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과 메트로노스 트렌에서는 음주 반입이 금지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임원들은 미국 정치계의 건물인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과 오랜 우정을 유지하며 매년 연말이면 흑인 커뮤니티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현장에 김문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 등 민화협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맨해튼 132가 할렘교회에서 이 교회의 헨리 A. 벨린 목사에게 스카프, 모자, 장갑, 벨트, 손세정제 등 3만 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2천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 백광수 뉴욕 노인상조 회장은 한국산 쌀 50여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 등 할렘 지역 정치, 종교 지도자와 교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거물인 랭글 전 의원은 할렘가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We want to thank the Korean Council, Mr. Park, Congressman Rangel, for the wonderful, wonderful generosity and partnership the Korean Council has been sharing with us for the past few years. We're grateful for the love, for the sacrifices, and for the wonderful way in which we continue to share together as family and community. And we wish you the best of holidays for the love that you've shown to us. 이날 행사를 주도한 박면수 상임의장은 20여 년 전부터 찰스 랭글 의원 후원 회장으로 활동하며 흑인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2010년대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매년 한흑 친선의 밤을 열고 흑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여러 동포 어르신들 협조와 도움으로 이렇게 한흑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찰스 랭글 의원님, 또 우리 임 회장님, 회장님, 목사님, 또 할렘에 사시는 여러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도 박 의장과 함께 오랫동안 할렘 지역 빈곤 가정에 겨울용품을 전달하며 한흑 간 친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임 의장은 미국은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민족과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민족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이렇게 단합이 돼서 흑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한 30년 동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꼭 매년 거르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철, 박면수 의장 등은 민권운동의 기수인 랭글 전 의원과 20년 이상의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며 한흑간 친선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해에는 뉴저지의 주요 3개 고속도로 요금이 또 한 차례 인상됩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도 연관이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1일부터 뉴저지 주요 고속도로들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통행료는 2020년 9월 각각 36%와 27% 인상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 NJT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턴파이크의 통행료는 $4 80센트에서 $4 95센트로 총 3% 추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경우 이지패스를 이용할 시 $1 90센트에서 $1 96센트로 인상되며 현금 지불의 경우 페니가 아닌 니클 단위로 계산되므로 반올림에 $2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뉴저지 턴파이크 이용자가 1번 출구에서 종착점인 18 웨스트 출구까지 운행할 경우 현금 기준으로 기존의 $18 85센트에서 $19 52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경우 남부 뉴저지 케이프타운에서 북부의 버겐 카운티까지 운행했을 때 마찬가지로 현금 기준 $9 73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NJTA는 2020년 9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도로 확대 및 출입구 신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년간 $240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 비용을 통행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주 상원과 하원은 초당적으로 이 인상안을 철회하고 통행료 자동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남부와 북부를 잇는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의 통행료 또한 1월 1일부터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우스 뉴저지 교통국은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때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가 사용하는 익명의 지표와는 달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근거합니다. 통행료는 각 출구 및 요금소에 따라 다르며 이지패스 고객을 위한 할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새해에도 자동차, 미니밴, SUV와 같은 승용차에 대해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며 링컨 터널 등 허드슨강을 연결하는 6개 지점 요금소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버스와 다른 대형 승용차들에 대해선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버스 통행료는 한 대당 $14에서 $17로 인상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최근 5년간의 총기 관련 연간 사망자는 3만 8천 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수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12세 미만 어린이와 미성년자들의 사망 사고가 올 한 해 크게 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입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미국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 자료를 인용해 지난 29일 기준 12세 미만 어린이 308명이 숨지고 738명이 다쳐 총 1,046명이 총기 사고의 피해를 입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 999명보다 많고 자료 관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또한 12세에서 17세 미성년자 중 총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건수도 4,55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142명의 기록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연령대 구분 없이 올해 미국에서 2만 527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어 작년에 19,411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나 오발 사고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또한 사상자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작년 611건에서 올해 687건으로 76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총기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의 가족 내 총기 보유율이 급증하고 총기 보유 자격 검증이 느슨해진 점이 지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총기 사고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잠금 장치가 풀려있는 총기에 손을 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 통계 전문기관 GVA에 따르면 가족 내 총기가 비치된 경우 총기 소유자의 자살 위험이 4배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 내 다른 이들의 위험도 배가 된다며 총기 소유로 인한 자살 및 사고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발생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3세 여아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어린이는 헬리콥터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는 차 안에서 총을 갖고 놀다가 격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지역구인 아리조나 투싼에서 행사 도중 정신병자가 쏜 총에 머리를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가브리엘 기퍼즈 전 연방 하원 의원은 가정 내 총기 소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아동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우발적 총상 또는 교내 총격 난사에 사용된 총기의 70%에서 90%는 자신의 집 또는 친척, 친구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그녀는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총기 소지자의 절반 이상이 잠금 장치 없이 가정 내에서 총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퍼즈 법률센터는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언어 학계는 매년 연말이면 올해의 단어라 불리우는 한 해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선정합니다. 2021년 미국에서는 어떤 단어와 문구가 선정될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언어학자들과 작가들로 구성된 미국 방언협회 ADS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단어 후보에 지난 1월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를 표현한 반란, 인서렉션과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메타버스 등이 올랐습니다. ADS에 의하면 올해의 단어 후보로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스터샷의 부스티드와 백신을 뜻하는 벡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미국 메리엄 웨스터 사전도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뜻하는 벡스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처음 발견된 후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도 후보에 추가했습니다. 정치 분야 후보 단어로는 렛츠고 브랜든이 거론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일부 관중이 외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렛츠고 브랜던이란 구호로 잘못 듣고 전달한 것을 계기로 생겨난 이 말은 주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꼬는 구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NFT 등이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중 하나인 대퇴직, Great Resignation과 공급망 위기를 반영하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추천됐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문화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도 눈에 띕니다. 추기는 촌스럽다는 의미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들이 1980년대 초에서 1997년 이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생활 방식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1990년 이래로 미 방언협회 ADS는 언어의 변화성과 언어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약간의 재미를 위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ADS는 올해 단어 후보군은 2021년 한 해 동안 북미 지역에서 대다수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들로 사건, 사람, 장소 등이 다양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반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겨울방학 이후 주내 수천 명의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저지시티, 해리슨, 베이온, 유니언시티, 위호큰, 구텐버그, 이스트 뉴악, 노스버겐 학군을 포함한 허드슨 카운티 내 12개 학군은 1월 3일부터 7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뉴아크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원격 수업 전환을 추가 연장 시행합니다. 학교 측은 대면 수업을 최대한 계속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은 아니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장기화되는 팬데믹에 맞벌이를 피할 수가 없어 아이들을 집에 두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원격 수업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원격 학습이 거의 쓸모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매장된 한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무려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트아일랜드 무연고 시신 기록이 시작된 지난 197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인 무연고자 시신이 가장 많이 안장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사망자 수가 8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2013년, 2019년에 각각 8명씩 한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3명꼴의 한인들이 사망하고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을 넘겨받는 것을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하트아일랜드에 쓸쓸히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무연고 사망자 발생 지역 비중을 보면 퀸즈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79%로 여성 16%보다 4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한인 무연고 시신이 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 증가와 가족 간의 유대 약화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렛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 180개 대도시 가운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도시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근 대도시 가운데는 뉴저지주 뉴악이 7위에 이름을 올려 전국 10위권에 드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경제적 웰빙 평가에서 전국 15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뉴욕시 거주 빈곤층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적 웰빙 평가는 아동 빈곤율과 성인 빈곤율, 노숙자 비율, 실업률, 불안전 고용률, 파산 비율, 차압 비율, 가계소득의 35%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고 있는 인구 비율 등을 종합 반영한 것으로 특히 노숙자 비율은 뉴욕시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프레스노, 워싱턴 DC, 애틀란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및 안전평가에서는 전국 12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무보험 비율과 식량 불안전 비율, 자살률, 범죄율, 성인 우울증 비율, 과밀주택 비율 등이 종합 반영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와 함께 로체스터 34위, 버팔로가 52위로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용커스가 147위로 중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등록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 등록자 수가 아직 7,000명에도 못 미치면서 역대 대선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 총영서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기준 모두 5,181명이 한국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3개 주에서 4,710명이 신고 신청을 했으며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등 2개 주에서 471명이 신고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된 1,725명을 합산할 경우 뉴욕 일원 전체 추적 유권자 수를 감안하면 등록률은 4.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내달 8일까지 아직 열흘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종 등록자 수는 하루 100명꼴로 신청 중인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7,900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신청은 한국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월 2일 데마레스트 성당, 1월 3일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 1월 4일 플러싱 한양마트, 1월 5일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 시청으로 하루를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TV 뉴스9은 내년에도 언제나 매일 밤 9시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뉴스로 제 자리에 있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